제가 들은 가장 황당한 주장 중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이 공공부문 민영화에 찬성하는 겁니다. 무식도 유분수지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이 상황에 그런데 웃음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생각 없는 투표로 민영화가 되면 그 피해를 저도 고스란히 보기 때문입니다.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겠죠. 민영화가 도입되면 민영화에 찬성 투표한 사람들만 전기, 가스, 교통, 병원비 등 다 민영화 방식으로 한번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당해봐야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겠죠. 민영화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돈 많아요? 자산이 수백억 원 있고 타워팰리스나 시그니에 삽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민영화 찬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가나 기름값 조금 오르기만 해도 정부 탓하고 비난하면서 민영화 찬성하는 건 그냥 미친 겁니다. 주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민영화가 좋으면 민영화 천국인 미국에 가서 민영화 한번 제대로 맛보고 와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한 달 전기료 60만 원씩 내고 손가락이 잘려도 치료비가 없어서 그대로 살아봐야 내가 그동안 미친 짓을 했구나 깨닫게 되겠죠.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다행히 현명한 국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그 시도가 성공했다면 우리는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보이는 분야에서 열심히 민영화 기반을 만들고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의료 민영화입니다. 이미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VIP 병실을 도입하는 등 민영화의 기반을 착착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아마도 법만 통과하면 천지가 개벽할 겁니다. 의료 민영화 찬성자들은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게 맡겨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언뜻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장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요점은 쏙 빠졌습니다. 만약에 민영화가 돼서 부자들이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면 그 제도 자체를 유지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진실입니다. 부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부자들이야 일회 진료비로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 내면서 대기시간 없이 명의들에게 진찰받는 호사를 누릴 수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의사들도 민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명의로 소문이 나면 지금과 달리 하루에 1명, 2명 정도만 예약 환자를 여유있게 보면서도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민간보험회사들은 아마 환자들이 아프다고 주장을 해도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진료 요청을 굉장히 자주 거절할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의료행위도 수익 사업이거든요. 그럴 리 없다고요? 이미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못 믿겠다고요. 마이클 무어 감독이 2007년 제작한 다큐멘터리 시코는 민영화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국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로 칸 영화제 비경쟁 부분에 초청받아서 17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시코는 병자라는 속어인데요. 이 다큐에는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환자 혹은 가입했지만 치료 요청 거부를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미국인 중에 의료보험 미가입자 5천만 명이 있는데 이들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치료를 못한 결과 불구로 살거나 혹은 파산하거나 혹은 죽습니다. 병원비를 못 내면 보험회사가 환자를 강제로 거리에 갖다 버리기도 하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보험회사들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질병을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마리아는 블루쉴드사 보험에 가입했지만 일본에서 받은 뇌종양 진단 결과를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소송을 걸어야 했습니다. 카이저 퍼머넌트사의 보험 가입자 노넬은 18개월 된 딸 마이셸이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구급차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이 하필 보험사 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하고 시간을 계속 보낸 끝에 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의료 비극이 생기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이익 극대화 방법은 3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베키와 같은 가입 담당자가 보험을 가입하려는 만성질환자를 퇴짜 넣습니다.
보험회사의 질병 리스트에 포함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든요. 2단계는 이와 같은 해결사가 보험가입자의 치료 경력이나 병력을 찾아내서 치료를 거부하거나 또 이미 지급한 돈을 환수할 구실을 찾습니다. 리는 자신이 환자들을 죽게 하는데 일조했다면서 그 일을 그만두고 빠져나와서 참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3단계에서는 보험사 심의위원으로 일하는 의사들이 환자의 수술 지불 요청을 거부합니다. 1996년 5월 30일 미 국회에서 증언한 린다 피노에 의하면 그녀는 휴마나 보험사의 의학심의위원이었는데요. 1987년 환자 수술 요청을 거부해서 사망하게 했지만 회사에서는 오히려 칭찬을 받고 중역의 자리에 올랐다고 고백했습니다. 휴마나사의 의학이사 린다 역시 비슷한 경험을 고백합니다. 환자 요청의 10% 거절은 기본이고요. 만약에 다른 의사들과 비교를 해서 거절 실적이 높으면 보너스를 받는답니다. 환자 치료를 거부할수록 의사가 돈을 번다. 이 사실에 환멸을 느낀 린다는 퇴사했고요. 민영보험회사가 생각하는 좋은 의사가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아니라 치료 요청을 거부하는 의사라니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황당한 의료 민영화를 만들어낸 원흉은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자 워터게이트의 주역인 닉슨입니다. 공개된 테이프의 대화를 들어보면 닉슨은 의료보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민영화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표하죠. 민영화 이유가 민간기업의 이익 극대화라는 사실은 싹 숨긴 채 닉슨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위한 최고의 의료제도라며 민영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닉슨 이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료 민영화 개혁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과 또 의원들이 사회주의와 빨갱이를 들먹이면서 반대하는 바람에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문제가 생기면 빨갱이 운운하는 어떤 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의료보험 개혁 시도를 방해하는 주역은 보험사 로비스트입니다. 이들은 의회를 매수해서 보험회사나 혹은 제약회사에 이익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일입니다. 국회에서 보험회사를 위해 헌신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고의 대가를 톡톡히 받죠. 보험사들은 과거의 적도 매수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아군으로 포섭하기도 합니다. 의료 민영화 제도로 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은 대처 방안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외국에 가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미혼모인 22살의 에이드리안은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치료 거부 판정을 받은 후에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리고 불법이지만 캐나다는 의료비가 거의 무료거든요. 우리나라 그 교민들도 한국에 와서 치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꽤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왕복 비행기 값을 감수해도 더 싸다는 거죠. 블로거인 미국 회사원 투나님의 경우를 한번 보니까 이빨 신경치료 4개와 또 깨진 크라운 보수 1개 다 합쳐서 580만 원의 견적이 나왔는데 그 중에 40%를 보험회사가 커버해줬다고 합니다. 자기 돈은 350만 원이 든 셈으로 만약에 보험이 없다면 정말 의학소리가 절로 나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방법입니다.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역시 진료비도 비싸고 또 약값도 비싸기 때문에 이를 부담하려면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합니다. 79살의 프랭크는 의료보험 가입자지만 약값을 대기 위해서 마트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진통제가 필요한데 가격이 무려 213달러나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120달러나 하는 약이 쿠바에서는 불과 5센트라고 하니까 민영화의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보험도 가입 못하고 돈도 없다면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죠. 미국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치과용품이나 또 의료보험 용품들이 많이 팔리는 이유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의료보험이 없는 아담 역시 찢어진 무릎을 능숙하게 스스로 꿰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안 됐지만 그냥 방치하는 거가 있습니다.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거죠. 작업 중에 회전톱의 중지와 네 번째 손가락이 잘린 릭은 두 손가락을 다 치료하는 치료비 6만 불이 없어서
네 번째 손가락만 치료하고 중지는 잘린 채 그냥 불구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비 때문에 이를 방치하다가 아예 치아를 뽑는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나요. 영국의 의료보장제도는 한국과 좀 비슷한데 다른 점은 국가가 의사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감독이 만난 의사는 100만 불짜리 집에 살면서 연간 8만 5천 파운드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환자 건강이 나아지면 보너스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병원에 온 환자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치료부터 하는 모습이 미국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프랑스도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면서 전 국민이 보험가입 대상입니다. 카리나의 딸 조이는 인후염으로 도넬의 딸 마이셸과 똑같은 증상을 겪었지만 다행히 병원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프랑스에 사는 미국인들은 의료 혜택 덕분에 프랑스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프랑스에 사는 한 미국인은 프랑스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미국은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 같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득권 측의 민영화 시도를 마주하는 우리는 영국의 토니 벤 전 영국 노동당 의원의 말을 귀담아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본가들은 선택을 강조하지만 빚에 묶여 있으면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집권층은 국민들을 빚에 허덕이게 만들어 투표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지식, 건강, 자신감을 가진 국민은 정부나 권력층이 통제하기 힘들기에 국민을 겁먹게 하거나 기를 죽입니다. 가난하고 자신 없거나 두려운 사람들은 지시나 따르고 희망을 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나라든 법은 가진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눈 감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불리해지고 손해를 입는 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장점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산층 이하 국민들에게는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은 제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극히 소수의 부자들 편리와 또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위해서 이 제도를 버리고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도입하는 건 국민들을 지옥으로 밀어내는 행위입니다. 기득권들의 민영화 시도는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 전기, 가스, 수도 등 전 공공 분야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두 눈 똑바로 뜨고 감시를 해야 합니다. 민영화를 못 막으면 우리 아들, 딸들과 또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영원히 욕을 먹는 세대로 남을 겁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로 자식들에게 욕을 먹고 싶지 않다면 민영화가 어떤 참상을 빚어낼지 궁금하다면 마이클 모 감독의 다큐 시퀄을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왓챠 시리즈온을 비롯한 OTT 채널에서 1,500원이면 볼 수 있습니다.